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 땅이 흔들려서 내가 서 있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느낌만 받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ICT 기술이 지진 같은 재해 대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진 대책 마련에 ICT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재난 대책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ICT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예. 이 재난이란 것이 평범한 일상과는 굉장히 다른데다가요. 요즘엔 인공재난 또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을 쉽게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책 마련도 이 사회 인프라, 방제 시스템, 방제 조직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종종 그 구멍이 뚫린다고 하죠.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진 발생 후 경보 시간을 예전에 3분에서 1분으로 줄였고요. 최근엔 이 지진 발생 이후 5초에서 10초 사이에 지진 경보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는 2만 명이 넘는 사망 추정자가 좀 발생했었거든요. 이에 대해 일본 과학자들은 프로젝트 311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이 프로젝트의 연구 중 하나가 당시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GPS를 이 시간대별로 역추적해가지고 움직이는 동선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슬픈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망자들은 대부분 쓰나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쓰나미는 지진 발생 40분 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침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52만 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대피를 안 한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근처 대피소에 피신을 해 있었어요. 지진이 났으니까 평소처럼 대피소로 이동을 했는데 이 대피소가 쓰나미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ICT 기술은 재난 후 대처를 좀 더 용이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재난을 복귀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을 빨리 파악하고 이 대처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도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참, 이 ICT 기술로 지진을 좀 미리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에 그 일본에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지진 이 예측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95년 고베 대지진 이후에도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진 예측 기술 개발을 시도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지진 경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TV 자막으로도 속보가 뜨지만 일본인들은 유레쿠르 콜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거의 필수품처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신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놓으면 지진 경보가 딱 발생했을 때 자신이 있는 곳까지 앞으로 몇 초 후에 어떤 강도의 지진이 올지를 미리 알려주는 어플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진 발생이 딱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진도 5의 지진이 앞으로 10초 후에 도착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벨소리나 메시지, 휴대폰 진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일본에서는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예, 이게 미리 지진 속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피파하고 에스파 도착하는 속도의 차이를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초에서 10초 정도란 말이죠. 메시지를 먼저 받는 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5초에서 10초 정도고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한 40분 정도 일찍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일단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단 몇 초지만 건물 바깥으로 대피를 한다거나 또는
책상이나 식탁 밑에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 지진 대피 훈련을 받는데요. 따 하고 소리가 나면 바로 아. 책상 밑에 대피를 합니다. 하긴 미리 훈련을 해놓으면 5초에서 10초도 충분히 어느 예, 정도 대피하고 1초도 생각할 안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걸리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자꾸 일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본에선 이 고베 대지진 이전에는 이런 그 경보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베 대지진 이후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 앱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토호쿠 대지진 때는 쓰나미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도 결국 이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 일어난 구마모토 대지진 아시죠? 예. 이 구마모토 대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최대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고베 대지진 때 6천여 명이 넘게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 거죠. 다시 한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진 덕분에 좀 더 빠르게 일본 사회에 이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일반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이 2011년 이 토호쿠 대지진 이후 빠르게 속보를 확인하고 지진의 어떤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이제 바꿨다라고 하네요. 예.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재난 대처 방법이나 아니면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활용한 예. 앱들이 좀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지진 경보를 뭐 예측해주는 미리 예. 알려주는 앱 같은 게 발전된 게 있습니까? 한국에도 이 비슷한 앱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0분 후에 이제 지진 경보가 도착을 했을 정도니까요. 예. 또 스마트 빅보드라는 재난 안전 시스템도 이제 가동 중에는 있는데요. 이번 지진에서도 별로 이제 활용도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한반도에서도 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는 2004년 울진 지진과 2007년 오대산 지진 이후로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다들 좀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게 만들었던 거죠. 일단 2020년까지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진을 빠르게 감지하려는 앱이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권영우 유타 주립대 교수 연구팀이 참여해서 UC 버클리와 도이치텔레콤 연구소 등과 함께 만든 이 마이쉐이크라는 앱인데요. 스마트폰에 이미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서 지진을 감지하는 앱입니다. 앱이 지진을 감지하면 이 지진 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빠르게 분석을 해서 진도와 다음에 이 지역을 탐지를 해가지고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인데요. 예.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정확도가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미국 지질조사국에선 이 스마트폰 GPS 정보를 이용해서 지진 경보를 내보내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천 대의 휴대전화 GPS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지진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과거 지진 사례에서 대부분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민감도가 낮아서 현재 기술로는 규모 7.0 이상의 좀 대형 지진만 경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예. 이렇게 지진이 많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게 확실히 발달이 돼 있군요. 예. 이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에 그 폭설로 공항에 갇히셨던 분들에게도 드렸던 좀 팁인데요. 예. 우선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잘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재난 상황에서는 전화나 메신저 등이 이제 불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도 이 인터넷 회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나 서비스는 다양한데요. 대부분 해외에 맞는 앱인 것이 아쉽습니다. 구글의 퍼슨 파인더는 재난 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예. 실제로 여러 재난 상황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그런 서비스고요. 이와 비슷한 기능으로 페이스북에선 이 체크인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지진 대피소를 안내해 준다거나 재난 속보 앱이 있는데 한국에서 현재까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한적십자에서 제공하는 응급처치 앱을 이용하시면 위급 시 간단히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현재 개발 중인 것은 이 로봇과 드론을 이용해서 재난 상황 시 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난 발생 시 스스로 가스를 잠그는 스마트 홈 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ICT 기술이 더 많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지진에 대비하는 ICT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